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나 눈가 주변이 붓거나 하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대로 이것이 살이 되는 게 아닌가 하고 부종에 대해서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데, 결론적으로 수분이 머물러서 생기는 부종은 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부종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70kg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봤을 때 몸 안에 있는 수분의 양은 대략 60% 정도, 그러니까 42리터 정도 되는데, 이 중에 60쪽에서 100쪽의 많은 세포 하나하나의 세포 안에 있는 수분의 총량이 28리터 정도 되고, 혈관 안에 3에서 3.5리터 정도 있고, 세포와 세포 사이 공간에 있는 물을 간질액이라고 하는데, 이 간질액이 10.5에서 11리터 정도 돼요. 그리고 세포 안에 있는 물과 혈관 안에 있는 물은 이 간질액 사이를 이동할 수 있어요.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먹은 음식이나 산소가 동맥 혈관을 따라 이동한 후에 최종적으로 가느다란 못의 혈관을 빠져나와 간질액을 지나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리고 세포 안에서 생긴 노폐물이나 이런 거는 간질액으로 빠져나온 후에 다시 정맥 혈관으로 해수된 후 밖으로 배설되고, 이런 과정을 우리가 흔히 혈액순환이라고 하죠. 그런데 어떤 원인으로 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서 간질액에 수분이 머물러 있게 되는데, 이러면 이것이 바로 부종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부종은 이 간질액에 수분이 머물러 정체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 부분이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뒤에서도 계속 간질액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꼭 기억하실 내용이 간질액에 수분이 정체되면 부종이 된다, 이겁니다. 이 부종을 형태에 따라 오목부종, 비오목부종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말만 어렵지 간단해요. 여기 그림처럼 부어있는 부분을 손으로 눌러서 푹 들어간 후에 회복이 잘 되지 않는 것을 오목하게 들어갔다 해서 오목부종이라고 하고, 이런 경우는 대개 심장이 안 좋거나 콩팥 기능이 문제가 있거나 간경화 같은 간질환이 있거나 화상이나 욕창으로 단백질이 자꾸 빠져나가거나 단백질이 부족해서 혈액 안에 알부민 같은 단백질 농도가 낮아지거나, 이럴 때 주로 오목부종이 생겨요. 비오목부종은 피부를 손가락으로 눌러도 들어가지 않고 전체적으로 부어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주로 갑상선 기능 저하 시에 나타나는 점액부종이 비오목부종에 해당돼요. 또 부종의 종류를 크게 전신부종과 국소부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신부종은 말 그대로 전신이 부으면서 양쪽 다리와 손, 눈 주변까지 모두 붓는 경우를 말하는데, 방금 전에 언급한 대로 심장질환이나 간질환, 콩팥질환,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거나 혈압약이나 소염 진통제, 스테로이드, 호르몬제 같은 약물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국소부종은 특정 신체 부위에 정맥이 막히거나 혈관이 폐쇄가 생길 때 나타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하지 정맥류처럼 정맥 속의 판막이 망가지거나 하지 정맥보다 더 깊숙이 안쪽에 심부 정맥이 있는데, 여기에 혈전이 생겨서 혈액 흐름이 막히면 정맥의 압력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압력으로 인해서 정맥 안에 있는 물이 간질액으로 빠져나오면서 다리 쪽만 국소부종이 나타날 수 있어요. 림프관이 막혀도 국소부종이 생길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유방암이 있어서 절제 수술을 할 때 잘못하면 암세포가 림프관을 따라 다른 쪽으로 옮겨갈 수 있어요. 그래서 수술할 때 암이 옮겨가지 못하도록 림프절까지 넓게 잘라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림프 순환이 안 되면서 국소적으로 그 주변 부분만
부종이 나타날 수 있어요. 또 사상충이라고 하는 기생충에 의해서도 부종이 나타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흔하지 않고 남미나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이런 곳에서는 사상충 감염으로 림프순환이 안 돼서 다리가 띵띵 붓는 국소 부종이 나타날 수 있어요. 또 세균 감염이나 화상으로도 국소 부종이 일어날 수 있고요. 부종이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4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혈관 내 압력 변화, 두 번째는 혈액 내 단백질 감소, 세 번째는 혈관의 투과성이 높아져서 수분이 혈관에서 새어 나오는 경우, 네 번째는 림프관이 막히는 경우,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선 첫째, 혈관 내 압력 변화에 대해서 자세히 보면요. 콩팥 기능이 떨어진 신부전이 있으면 노폐물이 소변으로 빠져나가지 못해서 혈관 안에 수분이 많아지고 이것이 간질액으로 빠져나가면서 부종이 생길 수 있고요. 알도스테론 같은 부신 호르몬이 증가하면 혈관 내 수분이 많아지면서 그 압력으로 수분이 간질액으로 밀려 나오면서 부종이 될 수 있어요. 또 심장 기능이 떨어진 신부전이나 정맥이 혈전으로 막히거나 정맥 혈액순환이 안 되면 정맥의 혈관 압력이 높아지면서 부종이 나타날 수 있어요. 또 과도한 열에 노출되어서 혈관이 너무 확장되고 늘어진다든지 교감신경은 적당히 긴장되어야 심장이 쭉쭉 혈액을 밀어내면서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데 교감신경의 반응이 떨어진다든지 고혈압약을 먹어서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관 안에 수분이 오래 머물면서 이 수분이 간질액으로 빠져나오면서 부종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고혈압약 드시는 분 중에 예민한 분은 발목 같은데 부종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방금 언급한 콩팥질환, 심장질환, 고혈압약 같은 경우는 혈관 내의 압력 변화가 원인이 되어서 부종이 나타나는 경우이지요. 두 번째로 단백뇨가 있는 경우 소변으로 단백질이 줄줄 새나가지요. 또 넓은 부위에 욕창이나 화상을 입어도 진물이 새나가면서 혈액 속에 알부민이나 단백질이 부족돼요. 그러니까 진물이 나쁜 게 아니에요. 진물도 다 혈액 속 성분이고 피나 마찬가지예요. 다 내 몸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또 간은 알부민 같은 단백질을 만들어서 혈액에 내보내고 혈액의 농도를 잘 유지하게 해주는데 간경화 같은 간질환이 있으면 단백질 합성이 잘 안 돼요. 그러면 단백질 부족으로 혈액 내 농도가 맞지 않게 되고 그러면 수분이 간질액으로 빠져나가서 부종이 돼요. 그래서 간경화 말기에 가면 복수가 차고 다리가 붓고 이러한 부종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단백뇨, 화상, 욕창, 간경화 이런 것은 혈액 속의 단백질 양이 감소되면서 부종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우리가 두드러기 같은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면 피부가 불룩 솟아오르죠. 또 모기나 벌 같은 독소에 의해서도 붓죠. 또 세균 감염으로 염증이 생길 때도 붓고 가벼운 화상에도 물집 잡히고 붓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말초 혈관의 투과성이 높아져서 수분이 혈관에서 새어나와서 부종이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암 때문에 수술할 때 암세포가 옮겨가지 않게 림프절을 잘라낸다고 했는데 이렇게 암 수술하거나 또는 암이 아니더라도 다른 수술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옆에 림프절을 제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사상충 감염으로 림프관이 막히기도 하고 이렇게 암, 사상충 감염, 일반 수술 시에도 림프관 제거로 림프순환이 안 돼서 부종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예를 들어 설명드린 질환들을 포함해서 부종을 일으키는 관련 질환들을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보면요. 첫째는 우려성 신부전, 두 번째는 간경변증, 간경화라고도 하죠. 세 번째는 신증후군, 콩팥질환,
네 번째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다섯 번째는 소염 진통제, 스테로이드 같은 약물로 인한 부종, 여섯 번째는 생리전 부종, 일곱 번째는 정맥 부전증, 여덟 번째는 림프 부종, 아홉 번째는 노인성 하지 부종. 대략 이런 질환들이 있는데요. 자주 몸이 붓는 사람 중에 검사를 해보면 앞에 언급한 그런 기저질환도 없고 검사상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부종이 자주 생기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경우는 스트레스나 독소에 의해서 세포막이 막혀서 간질에게 물질이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가지 못하고 그로 인해 간질에게 농도가 높아져서 물을 끌어당기면서 부종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현대의학에서 잘 찾아낼 수가 없어요. 이럴 경우 세포막 독소를 해독하고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는 천연물질을 쓰면서 부작용이 없는 한방과립으로 이뇨시켜주면 부종이 잘 빠져나가요. 원인 없이 부종이 자주 있는 분들은 이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천약사의 건강과 약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